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지방분권 정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고 새 단체장이 취임했는데요. 광주메일TV는 민선 7기 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임택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향후 구정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한 달이 지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바쁘게 지낸 한 달이었습니다. 민선 7기 구정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논의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조직 개편도 하고 인사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7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바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가실 텐데요.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동구의 주요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동구가 그동안에 그 쇠퇴한 구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심을 살리는 건데, 구도심을 살리는 것이 지금 현재 뭐 재개발이라든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동구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동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이지만 광주 동구는 특히 지역의 색을 띤 역사적,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높은 곳인데요. 이에 대해서 동구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구 발전의 성장 동력은 문화이고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를 찾는 분들이 우선 떠오르게 되면 충장로, 금남로를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주를 찾는 분들이 수안지구라든지 첨단, 금호 이런 데를 찾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국 어느 곳이나 도시의 색깔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광주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구의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것은 문화이고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동구의 굉장히 큰 자산인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관광 투어를 이렇게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동명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충장로, 금남로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인 대인시장이라든지 남강주시장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문화이고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동구의 어떤 그 매력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동구의 매력이 좀 더 발산될 수 있다면 동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바쁘셨던 게 동구 내부 구조개혁이었는데요. 예. 문화도시 재생추진단, 지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선 이제 도시 재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문화적 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동구가 완전히 철거해 버린 방식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의 어떤 잠재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구가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자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춘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지오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쇄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패션과 그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과 관련된 금남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자원인데 이런 자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문화의 전당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전당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구의 자원들을 잘 연결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재생이고 문화를 입히는 재생인데 그 전에는 문화부서하고 재생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단을 따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이 문화와 재생팀을 하나로 엮어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일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었고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직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문화도시 재생 추진단 앞으로 또 예, 역할이 또 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동구청을 출입할 때 보면 정문에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구 이렇게 새롭게 내거신 슬로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 도시의 경쟁력이 그동안에 아파트 층수 그리고 이제 빌딩의 층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본다면 동구의 경쟁력은 과연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경쟁력이 이제 인구로 다른 자치구하고 경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까? 그건 결국 동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 간에 나누고 연대하고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게 잘 되면 안전도 확보되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핵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웃이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건데 우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제 복지 차원에서 제가 마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는 행정기관이 어떤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체계로서 행정기관 중심이라고 한다면 마을별로 복지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복지 상담사를 상주시켜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어떤 복지 수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동구에 사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자축에 사는 주민보다도 복지적 측면에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환경적 측면도 있고 건강적 측면도 있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촘촘히 연결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구도심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또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예. 방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골목상권 전담부서도 따로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골목상권이 우리 동구에서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것은요. 동구는 자영업 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업이 한 90% 됩니다. 무슨 큰 공장이 있거나 큰 기업이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적 산업 그리고 이제 IT 산업 이런 것들이 동구에 지금 있는 아이플렉스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 동구의 민생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골목 상권을 제가 한 7대 골목 상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충장로, 금남로 상권, 예술의 거리, 동명동,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다음에 정심사, 그리고 인쇄의 거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를 특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점으로 보면 각각 다른 점인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충장로, 금남로는 뷰티나 그 패션의 거리로,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외부에서 광주를 찾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시장으로, 그다음에 동명동 요즘 뜨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거리, 그리고 이제 예술의 거리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활성화를 말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예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런데 인쇄의 거리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인쇄의 거리가 찾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서 유물도 만들어내고 쫓기고 거기서 또 구속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점별로 이 골목 상권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 전체를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연결함으로써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 우리 동구를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에 그동안 500만 이상의 관람객이 왔다고 그랬지만 동구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골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통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와서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숙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갈 생각입니다. 네, 올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데요.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청장께서 가진 보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했던 개헌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가 헌법적 그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의 핵심이 사실은 지방 뭐 조직권이라든지 재정권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약 8대2 정도 재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게 최소 뭐 7대3 단계적으로는 6대4까지 가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오고 시에서 돈을 가져오다 보면 신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고 또 신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의 어떤 특색에 맞는 그 지방자치를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할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궁극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 정부에서 보다 속도를 내서 이 부분을 빨리 좀 혁신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과 지역의 분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광주시와 자치구의 분권도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주고 사무의 이양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장, 과장 밑으로 내려야 되고 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핵심을 주민의 참여라고 보고요. 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보고 싶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개헌 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선 지방과 중앙의 재정 문제 이것들을 좀 지방으로의 재정 권한을 좀 넘기는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방안, 이게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텐데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역할을 해주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굴을 구현하는 것은 저 구청장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리고 또 훌륭한 우리 동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해 나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와 우리 공직자 그리고 주민들이 삼박자를 잘 이렇게 맞춰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결국은 그게 행복한 동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다시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고자 합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택 동구청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